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백석센터 가족 여러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요즘에 고생 많으셨죠? 특히 이제 새롭게 출범해서 아직 자리가 좀 덜 잡힌 상태고 이래서 전부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듣고 있고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 열심히 하셔서 잘 극복해 나가시는 걸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박재곤 센터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주제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첫 번째로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착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주제로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는요, 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레이니 교수의 사례입니다. 이 레이니 교수가 친절을 베풀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났거든요. 이분은,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이제 그 미국 그 명문 에머리 대학교의 교수로 봉직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출퇴근을 했어요.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 건강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접어놓고요, 걸어서 출퇴근하고, 또 어떤 날은 이제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퇴근하다가 이렇게 아주 쓸쓸하게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외로운 노인을 만나가지고, 저 어르신이 좀 외롭구나, 좀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고 좀 친하게 지내보자 해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드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또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러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거의 한 2년 동안 매일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서로 허심탄회하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요. 아주 대화를 나누는 좋은 친구로 이렇게 인연을 사귀었습니다. 근데 한 2년쯤 지낸 어느 날이었어요. 이 노인이 갑자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바로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제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으로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딱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러프 회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놀랐나 하면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검소하게, 외롭게 지내셨는지, 거기다가 너무 검소하게 있는 데다가 또 하나 놀란 거는,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가 왕년에 젊었을 때 한창 때 멋지게 성취한 이런 걸 자랑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과거의 자신의 엄청난 위력에 대한 자랑을 전혀 하지 않고 신분을 과시하지 않고요, 자신의 신분을 알리질 않았어요. 그냥 길에서 만난 노인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놀란 거는요, 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2년을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절하게 해준 이 레이니 교수한테 유언장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유언장에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유산도 남겨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 유언장을 읽어봤어요.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소.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절한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 유언장을 보는 순간 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나 하면은요, 이 돈이 25억 달러하고 코카콜라 주식 5%면은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인가 하면은 대략 이제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우드로프가 레이니 교수한테 남겨준 이 돈이 4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아니 근데 우리 백석센터 식구들은 전혀 놀라질 않아서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4조 원이 얼마 정도 되는 돈인가 하면은 우리 KT의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KT 전체의 절반 가까이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큰 돈 4조 원을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나 이거 참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을 통해서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반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그 돈을 유산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요. 몽땅 에모리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교는 원래 연구중심 대학에 실력 있는 대학교였는데 더 실력 있는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거죠. 저도 이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의 딸이 에모리 대학교에 이제 그 연구교수로 이제 4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드로프가 4조 원 남긴 거를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기증을 하는 바람에 그 에모리 대학교 안에는 우드로프의 동산, 우드로프의 길, 우드로프의 이제 기증한 건물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드로프의 발자취를 많이 심어 놨고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연구중심 대학으로 박사과정만 이제 51개가 있는 그런 아주 깊이 연구를 많이 하는 그 학교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학교는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하고도 가까운 위치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본부를 뒀죠. 거기 세계보건기구 WHO 여기하고도 그렇게 서로 이제 협력하는 협력 사업도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가 많이 이제 실력을 쌓고 성장을 하게 됐죠. 여기 에모리 대학교에서 4조 원을 그냥 이렇게 전혀 아낌없이 기증을 한 에모리 대학교를 레이니 교수를 에모리 대학교 총장님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가지고요.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이니 교수는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대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이렇게 대사로 이렇게 역임을 하셨어요. 이 레이니 교수의 정말 이렇게 친절로 인한 그렇게 길에서 우연히 만난 외로운 고독한 노인을 친절하게 잘 이렇게 서비스하고 보살펴드리고 대화하고 하면서 위로를 했던 이 엄청난 친절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낸 이 친절의 기적 사례, 레이니 교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그런 큰 기적이, 그런 큰 복이 우리 백석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복을 받으실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윤성원 소장님 박수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백석센터에 근무하시는 가족들도요, 이런 이제 큰 기적을 만날 수 있도록 친절을 늘 생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친절의 효능을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모든 비난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요. 얽힌 것을 풀고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친절의 효능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 친절의 효능을 믿고 같이 친절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례는요, 청소하다가 열린 부분에서 계고부에서 이제 추락해서 중상을 입은 사고였는데요.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주차 공간이죠. 여기에서 이 그레이팅 덮개를 열고요, 작업을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실족을 해서 추락을 해가지고 큰 사고를 당한 거죠.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런 중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안전조치를 먼저 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개인 안전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수칙을 지키면은 이렇게 중상까지 가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안전보호장구 착용해 주시고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날씨가 좀 풀렸다고 해도요, 양지 쪽에만 다 녹아버렸지 응지 쪽에는 아직도 빙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빙판길 통행할 때 요즘에는 뭐 어디나 미끄러운 구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미끄러운 구간을 통행할 때 주머니에 절대 손을 넣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 넣으면요, 비상시 대처가 불가능해요. 미끄러졌다. 이때 손이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데 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허리를 다치고 뭐 이렇게 머리가 깨지고 이런 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빙판길 겨울에 이동할 때는 이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장갑을 낀 채로 밖에 자유롭게 있어야만 비상시 대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안전을 공부하려면은요, 첫 번째는 어디서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하이니 법칙이에요. 1대 29대 300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려면은 29건의 경미한 부상 사고가 있게 마련이고요. 29건의 이렇게 경미한 부상이 있으려면은 적어도 소소하고 작은 일들이 300건 이상, 특별한 사고는 아니어도 이런 이제 위험 요인들이 300회 정도 무심코 지나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1920년대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임리히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집중 분석을 해가지고요, 발견해냈어요. 사고 발생에 관한 법칙이었어요. 자, 이 하임리히 법칙 보면은 이렇게 한 건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려면, 사망사고가 일어나려면은 29건의 경상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29건의 경상이 발생하려면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300여 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안전수칙 안 지키고 그냥 대충 실천하는 거 한 300회 정도 해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오나? 그럼 300건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단 한 건에서도 제일 먼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일리 법칙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 내가 여기 백석센터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뭐 안전사고 여태 없었는데 설마 오늘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이, 이런 설마가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근무하면서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거 소장님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센터장님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안전 피로감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전 피로감이 오는 순간 주의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로감이 왔다 그래서 안전 불감증이 이제 이렇게 생긴다면은 그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수칙 준수, 안전, 이거는요, 100번을 강조를 해도 절대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만 우리가 다치지 않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몸을 안전하게 이렇게 행복한 일터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요, 한 달 전에 그 이제 경인고속도로에서는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이 화재 사고 난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기
그 갈현 고가교 화재 현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끔찍해요. 거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화재가 났는데요. 방음 터널이 이게 통째로 타버렸습니다. 그 소리 시끄러운 것 때문에 소리를 차단하느라고 고속도로에 덮개를 한 거죠. 근데 여기 불이 처음에 난 거는 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제 폐기물 수거해서 운반하는 트럭에서 처음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트럭에서 불이 타니까는 트럭 천장으로 불꽃이 올라가면서 방음 터널에 불이 붙어가지고 반대 차선까지 전부 다 번져가지고 온 터널 전체가 이제 불이 타면서 완전히 이제 여기 그 터널 속이 완전히 아비규환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원래는 이제 여기 그 고속도로 이렇게 이제 터널이 있을 때 터널 입구에 요게 이제 진입 차단 시설이거든요. 요 진입 차단 시설이 차단을 해줘야 이제 더 이상 차가 못 들어가는데 차단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불타고 있는데도 차는 계속 들어간 겁니다. 계속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간 차들 다 타버렸죠. 그리고요, 여기 2시간 넘게 탔는데 터널은 완전히 뼈대만한 상태가 됐고요. 이 터널 안에 있는 모든 차량이 다 타버렸습니다. 완전히 뭐 고철덩어리가 됐죠. 터널 길이가 꽤 길어요. 830m 되는 길인데 여기서 630m 구간이 전부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을 못했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운전하다가 화물차 운전하다가 펑소리가 나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조수석 밑에 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걸 소화기로다가 끄려고 시도해봤지만 이미 그때 늦어가지고 끄질 못하고 그냥 대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타버려가지고 차도 많이 타고 여기 조사하고 요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요. 주변이 계속 힘들 걸로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요. 방음 터널 재질이 이 덮게 하는 재질이 난연 제품, 불에 잘 타지 않는 거를 썼어야 되는데 그 불에 잘 타는 거를 써가지고요. 돈 절약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게 이 사고를 크게 키웠죠. 그리고요. 화물 차량은 이제 늘 운행할 때마다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비를 꼭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이제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화물차는 승용차만큼 깔끔하게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점검과 정비가 소홀한 데서 오는 문제거든요. 또 하나는 그 화재의 이제 터널 진입 차단 조치를 미시한 거는 이렇게 대형 재난과 연결되는 거는요, 언제든지 미리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 문제가 됐을 때 여기에 더 이상 피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남의 일처럼 본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확장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도 폐기물 같은 거 많이 이제 그 반출하잖아요. 폐기물을 적재할 때는요. 여기에 불안 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그 발화성 물질이나 불이 붙을 염려가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전에 잘 살피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소홀했던 거죠. 그리고요. 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늘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쓸 일 없다고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안 되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화재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그 사무실에서 복도에서 소화기를 하루에 10번 이상 다 맞네요. 근데 소화기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소화기 볼 때마다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나서 이 소화기를 사용한다면 사용법 1단계 안전핀을 뽑는다. 2단계 그 호스를 불꽃을 향한다. 3단계 소화기 손잡이를 움켜쥔다. 그럼 소화기 쫙 나가면서 불을 끌 수 있는 거를 이걸 볼 때마다 생각을 해주셔야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빨리 불을 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을 빨리 끌 수 있어야 내 생명도 지키고 내 주변의 동료들도 생명을 지키고 우리 전체 그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안전모가 중요해요. 안전모가 왜 중요할까요? 물체가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떨어지거나 날아와서 부딪히거나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부딪힌 이런 경우에 머리를 다치는 걸 보호해 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은 다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모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안전모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처음에 이제 여기 안전모를 제대로 이게 쓸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는데 이 노란 이 모체 부분, 요 조여주는 착장체 부분, 요 바탕이 이렇게 이제 충격 흡수제고요. 요 턱근 이런 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안전모를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머리 크기에 딱 맞도록 이제 고정해주는 착장체의 머리 고정대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귀의 양 끝에, 귀의 양쪽에 여기 이제 턱근이 딱 제자리 위치하도록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고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절차인데요.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이걸 썼으면 턱근을 딱 조여가지고 완전히 고정을 해가지고 이 안전모가 벗겨져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화가 중요해요. 이 안전화가 왜 중요할까요? 물체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여기 부딪히거나 끼거나 찔리거나 이렇게 또 감전이 되거나 이런 걸로부터 발을 보호해 주거든요. 자, 그래서 안전화는 이제 특히 이제 절연화,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각 폐기를 해야 되고요. 이 안전화는 그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죽재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그럼 물에 깨끗이 씻어서 말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가죽재 안전화는 이제 물체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날카로운데 찔리는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발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 고무재 안전화는요, 그 발이 물에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이제 나쁜 화학물질 같은 걸로부터 내 발을 보호해 주는데 충분히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절연화는 전기에 감전되는 거를 이렇게 예방을 해줍니다. 자, 안전화 착용할 때 이제 주의하는 거는요, 이 발 치수에 맞는 안전화를 착용을 해야 되고, 이 끈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이거를 조정을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화 신을 때 아무리 급해도요, 절대 꺾어 신는 거는 안 되는 거, 요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세 번째는 안전대가 필요해요. 안전대는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 높은 데서 작업할 때 실수로 뚝 떨어졌을 때 크게 다치는 거를 예방을 해주거든요. 자, 이 안전대는요, 이렇게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는 안전대 거리,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전대 이 벨트보다 요 거는 위치가 더 높아야 됩니다. 여기 요거보다. 그리고 로프의 길이는 2.5m 이내로 가능한 짧게 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로프의 마모, 금속재의 변형 같은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보안경이 중요해요. 이 보안경은요, 분진 약품 이런 물체의 눈에 맞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유해 광선을 차단시키는 데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보안경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안경을 써야 되는 이 환경에서는 안전 인증 제품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자율안전 확인 신고 제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작업할 때 발생하는 이제 유해 광선, 그렇게 이제 막 번쩍거리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차광 보안경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착용할 때 편안하도록 가볍고 시야가 넓은 보안경을 사용을 해요. 보안경 이 사진 모델 아는 분이죠,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가요? 네. 예,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성실하고요. 또 약간 귀여운 면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요, 움직이더라도 벗겨지지 않거나 고정이 견고하게 고정되는 거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렌즈에 흠이 있거나 때가 있거나 깨짐이 없는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사용한 다음에는
물기를 이렇게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 물로 세척해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보관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청력 보호구예요. 청력 보호구는요, 이게 어떤 때 필요한가 하면은 엄청 소음이 심하거나, 이렇게 이제 막 뜨거운 슬래그 같은 게 막 날아다니고 하면은 이 귀에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청력 보호구를 사용을 합니다. 네, 여기 소음, 분진 작업장에 이렇게 이제 귀마개를 착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착용하기 전에 먼저 파손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요, 머리 크기에 맞도록 귀덮개 좌우 조절대를 잘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귀 전체를 완전히 덮어줘야만 소음도 대비하고요. 안전에도 이상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귀 전체를 덮지 않고요. 소리만 대비를 할 때는 소리에는 이제 그 스펀지를 딱 뭉쳐가지고 꽂는 요 귀마개를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스펀지를 쪼물락쪼물락 해서 콩알만하게 해가지고 귀를 막아주면 되는데 이때 이게 만져주는 거는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에 오염된 손이면은 이렇게 귀가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귀마개 전체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크기를 콩알만하게 압축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 귀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여기 밀어 넣어줍니다. 귀마개를 완전히 밀어 넣어주죠. 그리고 이 귀마개 들어간 게 서서히 커지면서 밀려 나오지 않게 한 15초 정도는 눌러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딱 이렇게 막은 다음에 앞에 거울을 딱 봤을 때 요 귀마개가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착용한 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진 마스크인데요. 이 분진 흡입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건데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쓰는 그 마스크 가지고는 안 돼요. 분진이 심한 작업장에서는요, 이 코로나 마스크로는 부족하고요. 이 분진 흡입을 막아주는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방진 마스크는 분진의 흡입을 방지해주고요. 화학물질 중독이나 산소 결핍, 이런 질식재해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쓸 때는 마스크를 컵 모양으로 드물게 편 다음에 이 머리끈을 아래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가 이 얼굴을 이렇게 코와 입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 끈을 양쪽에 뒤로 돌려서 이 뒤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펴가면서 얼굴과 마스크 틈새를 꼼꼼히 잘 막아줘야 되는데 이때 신경 써야 될 부분, 코 누름새, 여기를 잘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콧날이 오똑하신 우리 저 윤성원 소장님처럼 코가 크면 여기 더 잘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꼭 눌러주셔요. 코 누름새. 그 다음에 양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밀어서 밀착을 해주는데 이때 밀착 검사를 하면은요, 숨쉬기가 약간은 불편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숨이 헐렁헐렁하게 마음대로 쉴 수 있으면은 이 틈새로다가 그냥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진 마스크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숨이 불편할 것이다. 이거를 감안하셔야만 방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안전장부 보호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우리가 바쁜데 언제 그런 걸 다 챙겨? 이렇게 그냥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요, 아닌답니다.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그냥 급하게 막 서두르거나 수칙을 무시하고 막 부상당하는 걸 감수할 만큼 그렇게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고요.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시로 스트레칭도 하시고 수시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셔서 몸 상태를 좋게 하셔야만 본인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안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왜 공부를 해야 되나 하면은요, 그 지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2017년도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괴롭힘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아, 이거 괴롭힘 방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괴롭힘 방지 교육도 하고 법률도 만드는 거예요. 예. 자, 직장 내 괴롭힘
절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그냥 눈 꾹 감고 외면하고 이러면은요, 법정 분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손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고요. 기업 이미지가 손실되고, 우리 모두가 괴롭히는 사람이나 괴롭힘 당한 사람이나 그거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이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나 모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요소 행위 요건 세 가지는요, 이렇게 이제 관계의 우위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행위 여건에서 보면은요, 지위를,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때인데, 그 우위성은 지위의 우위가 있고요, 관계에서 우위가 있고요, 스스로 그 우위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행위 요건에 보면은 업무에서 이제 직장 내 영향력이라든지 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5사람이 근무하는데 4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업무 역량으로 이렇게 이제 4사람은 좀 고참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만 신입이 들어왔다. 그럼 그 한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직장 내 괴롭힘 요소를 미리미리 알고 대처하고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 업무상 적정 범위가 뭘까요? 우리가 맡은 업무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자, 오늘 이런 작업하고 이런 작업하고 이런 걸 합시다. 이렇게 업무를 배분하고 이걸 이끌어 나가는 리더는 이걸 업무에 필요한 업무상 적정 범위에 있는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람을 괜히 툭툭 친다든지, 예? 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너 가만 안 두겠어, 막 이런 협박이라든지, 또는 이제 폭언, 욕설, 험담 이런 거 문제가 돼요. 이 폭언하고 막 이렇게 이제 과격하게 막 이렇게 그 폭탄 던지듯이 이렇게 이제 욕설을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본인 입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는 좋은 말, 아름다운 말만 써야 돼요. 그리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걸로 인정되는 거죠. 사적인 용무를 지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집단 따돌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막 반복해서 시키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과도한 업무 부여도 이제 문제가 돼요. 그리고요,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의 행위 요건 중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누구 밉다고 그냥 화장실 문 앞에다 자리 만들어주고 거기서 근무하라면은 그것도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면, 근무 환경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판단 요소의 행위 장소가 꼭 근무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 전부 단체로 회식에 갔을 때, 또는 이제 외근 출장을 갔을 때, 또는 이제 사적인 공간에서, 또 이렇게 요즘에는 그 SNS, 카카오톡 단체방 이런 데서 누구 막 이렇게 욕하고, 누구 흠담 내고, 누구 나쁜 소문 내고,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롭힘을 판단하는 종합적인 판단 요소는 당사자의 관계라든지 행위 장소의 상황, 그리고 이제 행위자에 대한 이제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었는지, 행위 내용과 정도, 그리고 행위관이 일회성인지 지속성인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괴롭힘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직장에 괴롭힘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전혀 없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 우리 백석센터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항목이죠. 첫 번째로는요, 같이 근무하려면 역지사지를 해야 돼요. 상대방하고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참 진짜 이 사람 아무리 봐도 그냥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말을 이렇게 던지고 하는데, 그때 일단 그런 막말을 던지기 전에, 심한 말을 하기 전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은
왜 저런 환경으로 저런 상태의 일을 할까? 입장 바꿔놓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호 존중입니다. 존중은 일방적으로 혼자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존중을 해야 존중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상호 존중해야 되고요. 다음엔 신뢰 구축입니다. 신뢰 구축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제가 이제 KT에서 이제 34년 근무했는데요. 그 근무하는 동안에 보니까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에 이게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한 세월을 잘 참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이러면서 상당한 기간 신뢰를 쌓아 올려야 돼요. 내가 오늘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한바탕 그냥 해붙여 버릴 거야. 그러고서 내가 오늘 아주 그냥 호되게 아주 되게 해놓을 거라.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자기 성질을 못 참고 분노를 표출하면은요. 그동안에 쌓아 올린 신뢰가 한꺼번에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를 쌓는 거는 몇 년, 몇십 년까지 걸리지만 그걸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잘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서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서로 존중하면서 잘 참고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석센터 식구들은 전부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주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행복한 일터 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공부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미인 대칭을 공부할 때는 미인은 이렇게 양쪽에 서로 대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네, 자, 미인 대칭은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성공 안내서, 성공을 이끌어주는 행복으로 가는 이 인간관계의 열쇠를 알려주는 책이 제가 보니까 최고의 책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어요. 이 책이 전 세계에서 5천만 부가 이제 팔렸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고 이걸 공부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이 책을 다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책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 중에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의 그런 성공한 원인을 진단을 해보니까 기술적인 요인, 지식적인 요인 이거는 15%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공에 필요한, 행복에 필요한 요소는 인간관계가 더 85%를 차지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죠.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호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핵심 열쇠를 여기서 이렇게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미인 대칭이에요. 미인 대칭 네 가지는 적극 실천해야 할 네 가지 덕목이고요. 요 끝 다음에 비비블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자, 그러면 먼저 미인 대칭 네 가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인 대칭의 첫 번째는 미소를 지어라.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똑같은 물건을 사도요. 주인이 웃는 얼굴이면 그쪽으로 그 물건을 사러 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인상 쓰고 찡그리고 있으면 그쪽에 물건 사러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웃는 얼굴이 그만큼 중요한데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찾으라 그러면은요, 전부 다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렇게 웃는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웃는 사람이, 내가 명랑한 얼굴, 내가 밝은 얼굴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었어요. 여기 주인공이 이제 비비안 리였었는데요. 이 비비안 리가 처음에 이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에 가서 딱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그 감독이 딱 비비안이를 보는 순간 아이 땡 당신은 여기 해당이 없어 이 캐릭터와 주인공 캐릭터에 맞지 않는다고 가라고 이제 이렇게 불합격을 놓고 가라고 쫓아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되게 이 한숨 쉬고 인상 쓰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데 이 비비안이는요 그냥 웃으면서 저는 오디션 참여할 기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감독이 잠깐 그래서 딱 이 비비안이를 붙들어 가지고요
당신 합격이라고 들어오라고 우리 영화 찍자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역경, 난관을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영화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탈락의 쓴 잔을 마시면서도 웃는 얼굴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비비안니가 최적이다.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촬영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 상을 타게 됐는데 이 비비안니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타고 세계적인 스타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인대칭의 인사를 잘하자예요. 인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특히 이걸 잘 실천하는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진심을 담아서 진심 어린 인사를 하고 웃는 얼굴로 진지하게 상대방한테 집중을 하고 마음문을 열고 대화를 존중하고 대화를 해서 만나서 인사한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요. 그렇게 이 오바마는 미국에서 저 변두리 작은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에 그냥 히트를 쳐가지고 중앙부대로 올라와서 선발돼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돼서 8년 동안 일을 열심히 잘 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오바마뿐만 아니라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도 인사를 잘하고 잘 실천을 했어요. 늘 미소로 인사하고 겸손하게 인사하고요.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이제 주변 대인 관계를 인사를 잘하는 걸로 잘 이끌어 나갔다고 해요. 미인 대칭의 세 번째는 대화를 잘하자예요. 이 대화를 잘하는 거, 대화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대화를 못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데요. 이 대화를 잘하는 거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마음을 공감하고 친밀감을 구축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온화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이렇게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업무 소통도 잘 되고요. 그리고요, 대화를 할 때에는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가지고 상대방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대화를 하는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세계적으로 그 0.2%뿐이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을 4분의 1을 전부 다 휩쓸어 가잖아요. 그만큼 유태인들이 훌륭한 인재를 잘 키워내는데 유태인들의 특별한 자녀 교육,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니까 대화 교육을 힘을 쓰는데 특히 의미가 있어요. 그중에 특히 두 가지 대화 교육을 하는데요.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밥상머리 교육과 침상머리 교육이었어요. 밥상머리 교육은요, 저녁 식사를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서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가족과 공유하는 거예요. 나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걸 추진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잘 됐고 이런 거는 참 내가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서로 가족들이 공유하면서 가족들이 전부 대화의 그 꽃을 피우면서 그날 하루하루의 교훈을 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침상머리 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침상머리 교육은요, 그 자녀들이 저녁에 잠자리에 딱 드는 순간 이렇게 누워서 잠들기까지 그 사이를 침상머리 교육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것도 대화 교육이에요. 서로 이렇게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또 전해주면서 또 이렇게 그 좋은 동화책도 읽어주고 좋은 이제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하면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런 좋은 대화, 좋은 문장, 좋은 지식을 다 이렇게 심어주는 방법을 해가지고요.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이렇게 키워내가지고 노벨상의 4분의 1을 전부 유태인들이 휩쓸어 가는 거예요. 미인대칭의 네 번째 칭찬을 잘하자예요. 미국에서 가출해버린 주부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이렇게 면접을 해가지고요. 심리를 분석해서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가출한 주부는요, 경제적인 문제로 나간 게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생색도 안 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들면은 하루 종일 고생한 거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듣는 거 그냥 그래가지고 가출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우리 백석센터 식구들 오늘 퇴근하시면은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그날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전부 가족들 위로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배우자가 가출을 안 합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세요. 예. 그리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출까요? 고래도요, 칭찬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고래가 이렇게 막 쇼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냥 막 박수 쳐주고요. 박수 다듬어 주고요. 칭찬할 때마다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 놨다 이렇게 주고 그래요. 그래서 칭찬으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 인물 중에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됐습니다. 평강공주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 바보 온달을 계속 날마다 칭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달 장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하는 그런 이제 훌륭한 장군이 됐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받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 일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옆에 있는 동료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최고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고십니다. 이런 칭찬을 내가 듣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하시면 서로 칭찬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다음에는 이제 비비불. 비비불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비난하지 말자예요. 남의 나쁜 점 들춰내서 뒷담화하는 거 절대 이제 해서는 안 되고요.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걸로 이렇게 길을 살리고 키워주는 게 필요해요. 계속 뒷담화하는 거 참 나쁜 습관입니다. 그리고요,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이 되는데 비난해가지고 인격을 살인해버리면 그 살인범이 되는 거죠. 네. 비비불의 두 번째는 비평하지 말자예요. 막 냉철한 지적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그냥 엄청 아프게 그냥 상처를 주고 이렇게 또 상처 난데 한 번 더 그냥 찔러가지고 이렇게 상처 난데 소금 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적보다는 칭찬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다 이렇게 훌륭하게 되라고 이제 좋은 교훈을 전해주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자녀들은 그거를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잔소리로 들어요. 왜 잔소리로 들을까? 부모님이 자녀를 진정한 사랑으로 알려주는가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먼저 실천을 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가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치면 잘 따라가지만 부모는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하라고 그러면 이제 잔소리라고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상대방한테 권유를 해야 맞겠죠. 세 번째, 불평하지 말자요. 비비불의 세 번째는 불평불만은 습관성 질병이에요. 막 이렇게 내가 근무하는 부서, 근무하는 직장, 여기에 환경에 대해서 그냥 막 엄청 친절하게 비판하고 막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와 굉장히 혁신적이고 사람이 똑똑하고 뭔가 의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평불만은 습관이 돼가지고요. 매사에 불평불만을 아주 그냥 습관처럼 계속 하게 반복해서 되풀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불평불만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회사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KDFS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KDFS를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KDFS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백석센터 식구들도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 전부 집중하고 호응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거는요. 불평, 불만은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요. 나 옆에 있는 동료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평하지 말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너무 이렇게 장시간 집중하셨는데 손목 좀 풀어주시고요. 네, 손목처럼 풀어주시고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발목도 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깍지를 딱 끼고 앞으로 밀어주시고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옆으로 반대쪽으로. 네. 자, 다시 반듯한 채로 뒤로.
네, 뒤로, 앞으로 이렇게 수시로 몸을 풀어주셔야만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야만 다치지 않고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치지 않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야만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긍정 에너지를 많이 충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백석센터에 우리 박재곤 센터장님 정말 최고세요. 늘 언제나 전화 연결되거나 뭐 이렇게 마주치거나 하면은 늘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담아서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고 대화가 나누고 나면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늘 긍정의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백석센터 식구들 우리 박재곤 센터장님한테 또 긍정의 에너지 많이 좀 받으셔가지고 늘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일터 만들어 주시고요. 서로 먼저 섬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섬겨야지 상대방이 섬길 때를 바라서는 안 되고요. 서로 섬김을 이렇게 해서 팀워크가 잘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이 행복한 웃음이 나도 행복하게 하고요. 옆에 동료들한테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웃는 얼굴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S 가족 모두, 우리 또 백석센터 식구들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전부 이렇게 오늘 집중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와 만났는데 우리 만나기에만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백석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화이팅만. 네, 백석센터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전부 음소거 하셔가지고 이제 화이팅이 같이 안 들렸어요. 네, 이제 음소거 해제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우리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백석센터 최고예요. 제가 백석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최고만. 네, 백석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재건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2월 안전교육 참여해 주신 우리 직원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 첫째, 오늘 말씀하신 친절의 효능, 친절의 효과를 조금 더 되새기고, 좋은, 또 친절하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수학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들은 좀 우리 기본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백석센터가 큰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나아가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열심히 하시던 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게 아까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일하지 말자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 환경, 주변 환경도 한번 둘러보고 내 옆 사람도 한번 둘러보고 좀 조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역지사지, 상호존중, 실내 구축 이런 것들. 실내 구축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뢰가 쌓여가는 그런 우리 직장이 됐으면 아마 그게 행복한 일터로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것들 아끼지 말았으면 쓰겠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아껴서 호주머니 속에 속바지 속에다 좀 감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불평불만은 사실은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안 되고요. 먼저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불평불만도 좀 있었으면 하고요.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보다 먼저 사랑하자. 이것이 조금 더 실천이 되었으면 쓰겠고, 서로 섬기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면 더 좋은 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교육으로 우리 백석센터에 함께 하신 우리 교수님, 자,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모두 이번 안전교육 참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백석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